지금부터 그 이란의 그 피해 상황을 분야별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란 수뇌부 제거와 지휘 체계 와해가 관련해서 지금 이란 수뇌부 아까 얘기대로 49명이 전부 사망했고, 하메네이 그리고 딸, 손녀, 며느리, 사위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하메네이의 핵심 그 측근 고문인 알리 샴카니가 이 제독인데, 이 사람이 그 이란 시큐리티 카운슬 국가안보회의 의장인데 2013년 이래 최고 서열을 가진 이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박푸르그 장군, 그 다음에 이 혁명수비대 사령관 이 사람도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육군 군총사령관 무사비 이 중장도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시르자디 이 국방장관도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메네이가 이제 아까 얘기대로 이게 무슨 뭐 다시 최고 그 위원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 강력한 인물은 결코 아니다. 무스타바는 그리고 전쟁지도 여태까지 최고 권력 실세는 사실은 이 알라리잔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사람은 이제 표적 공습에 의해서 지난 3월 17일 날 사망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핵무장 능력이 완전히 파괴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되는 거는 문제시되는 것은 핵물질 그 60% 농축우라늄 440kg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 농축우라늄 440kg 이거는 지금 이스파한에 지금 이제 보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축량 대부분이 이제 접근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하에 매장되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그 90%까지 농축까지 가는데, 일주 정도면 소요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란의 그 핵개발 능력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을 했지만, 그러나 사실과 현실과는 많이 달랐다 하는 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그 판단이고, 그러니까 지금 수차에 걸쳐서 이란이 이미 문지방 국가 threshold state다. 이제 며칠 안으로 전부 다 완전히 핵무기 제조까지 가능하다. 뭐 그런 진단을 했지만, 사실은 지난 해 6월달 그 전쟁을 통해서 보면은 이 계약 60% 농축이 이것이 최대 진도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핵무기에 쓰기 위해서는 이제 90%까지 농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지금 현재 많은 그 농축 시설들이 전부 다 파괴된 상황에서 과연 90%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설사 갔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거를 전부 다 이제 완전히 웨퍼나이제이션 그 프로세스를 밟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완전히 금속형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이것을 성형 제작을 해야 되고, 이와 같은 그 무기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설사 좋은 환경에서 이런 기술이 다 구비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일단 지난 6월 달에 올해 계속 그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을 때려봤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관련된 어떠한 그 진전이 보인다 하면은 바로 즉각 이스라엘의 공습이 미국의 공습이 뒤따를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란 핵무장을 앞에 놓고 있는 가장 센시티브한 그런 그 과제다. 이란을 극복해야 될 그런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화된 은폐시나 장비 이런 것들이 물론 그 위협 요소이긴 하고, 그러나 사실상 이제 대규모 핵제조 그 인프라 이런 것들은 사실상 괴멸 수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나 완전히 핵심 기술 역량이 제거된 것은 아니다. 왜? 여전히 그 핵과학자들은 생존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머리, 두뇌는 결코 훔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계성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화까지 이 웨퍼나이제이션까지 가려면 이제 기술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남은 그 440kg 이거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최종 검증 단계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 해결 핵심 과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항상 그 스탠바이 하고 때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핵무장 계획 이거는 사실상 물거품에 이제 거칠 것이다.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난번 이란 전쟁 지난해 6월 달에 그 10일 그 전쟁 자, 이 관련해서 제2부에서 이제 핵무장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그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독일 문제 연구소 저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 핵시설 파괴 현황 이렇게 보면은 자, 이게 이미 작년 6월 달에 많이 파괴됐다. 이제 그 나탄스포도 우라늄 농축 시설 이런 것들이 전부 초토화됐고 그다음에 방카버스트가 원심 분리기 시설 이런 것 대부분 다 파괴를 한 상태고 그다음에 그나마 남아있던 핵시설에 대해서 요번 2차 타격 때 지금 현재 무기화 공정시설에 이제 집중 농축시설 이런 것들을 요번에 이제 집중적으로 포격을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기는 이제 핵무기 부품 설계하는데 그다음에 제조와 관련된 6개에서 9개 그런 시설들을 요번에 정밀 타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시되는 60% 농축 440kg 이거를 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끌 것인가 이것이 이제 남은 과제인데 이것을 끊임없이 미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가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란은 이제 굴복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탄도미사일 체계 이것도 지금 현재 많이 제거돼서 근데 얘기가 이제 70%에서 90%가 전부 파괴됐다. 이란이 내세우는 것은 탄도미사일과 드론인데 자, 이 탄도미사일 관련해서 이미 70에서 90%가 전부 파괴된 그런 상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란 국방의 그 핵심 산업이다. 그 다음에 비대칭 전력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이번에 집중 타격 대상으로 이제 삼았는데 그러나 이동식 발사대 같은 경우는 60에서 70%가 이미 파괴됐거나 작동 불능 상태에 빠져 있고 그래서 즉각적인 대규모 보복 능력 이란 입장에서 이런 것들은 크게 지금 제한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미사일 기지에 이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상당수가 벙커버스터 정밀 타격으로 이제 매몰이 된 상태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 이 매몰된 그 지역에 묻혀있는 미사일, 그 다음에 발사대,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복구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쉽지가 않다. 그 다음에 450개 이상의 탄도미사일 보관고, 이런 것들도 전부 이제 파괴됐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사일 반도 발사 빈도가 급감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전 초기에는 전쟁 첫날에는 약 한 80발을 쏴댔는데 그러나 둘째 날 이미 60발로 이것이 줄었고 그 다음에 종전 직전에 그러니까 4월 8일 날 휴전 합의를 그 직전에 발사 빈도를 보면은 하루 10발에서 20발 수준으로 이제 급감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완전히 중단된 상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5월 7일 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제 미 구축함을 상해서 국지적 그 미사일을 도발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미국은 여기서 동의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 탄도미사일 생산, 탄도미사일 재보급 능력 이런 것들은 대단히 지금 저하돼 있다. 그러니까 제조공장 같은 경우도 미사일 조립공장이나 유도장치 생산시설 이런 것들은 이미 90% 이상의 타격을 입어서 단기간 내에 이제 소진된 미사일을 그 재고를 충당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이제 완전히 손실이 돼 있거든. 손실도 우리가 거론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는 자, 이 분야 핵심 지휘관들이 전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미사일 운용을 위한 지휘 통제 체계 여기에 그 노드가 한 2천여 개가 파괴가 됐다. 노드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이쪽 어떤 이 네트워크 체계에서 서로 그 접합점을 이루는 접점을 이루는
그런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노드가 2,000개 이상이 파괴됐기 때문에 유기적인 작전 수행, 그 다음에 이 분야별로 어떤 이런 지휘 통제 이런 것들을 접속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보유를 지금 현재 최초에는 2,500에서 한 3,000여 기를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 가동이 가능한 그런 물량은 지금 현재는 대략 18%에서 20%밖에 안 남았다,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복구를 시도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여전히 쉽지가 않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 강력한 봉쇄와 감시로 인해서 여전히 이제 발굴하는 것이 어렵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현재 이란의 탄도미사일 전력은 그래서 국가방어 체계로서의 기능을 간신히 유지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대규모 공세 능력 이런 거는 사실상 와해가 됐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일부 무슨 미사일과 일부 발사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국지적으로 기습하는 데는 이용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대규모 어떤 이런 보복 능력을 갖춘 그런 거는 보기가 어렵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네 번째 이제 드론 체계인데, 이것도 완전히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생산 기지, 자, 이것이 이제 모든 그 샤헤드 자폭 드론 생산 공장 이런 것들은 거의 괴멸이 됐고, 그 다음에 무기 공장 약 90%가 전부 이제 파괴됐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공격용 드론 저장 시설 800개가 이것도 파괴됐고, 그 다음에 지휘 통제소 70%가 무력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건 능력 관련해서 쉽지가 않다. 그리고 수년간 드론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이전 순위로 되돌리는 건 결코 쉽지가 않다. 이제 왜냐하면 국방 산업 기반 전반적으로 전부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운용 전략도 지금 이제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대규모 시설이 이제 파괴가 됐고, 그 다음에 잔여 발사 능력이 이제 이용을 해서 예컨대 게릴라식 공격을 이제 지속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공격 빈도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분쟁 그 초기 대비해서 드론 발사 횟수가 70에서 80% 이상 급감한 상태다. 그리고 국지적 도발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드론 공격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예컨대 아랍에미레이트를 상대로 간헐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이제 미국의 사드나 패트리어트 이런 방공만에 의해서 전부 요격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 프락시 포스를 이용해서 이란 본토 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이제 완전히 얘들을 이용해서 그 FPV, 그러니까 First Person View 이런 드론 공격 비중을 이제 높이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란의 그 군사력 와해 실태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제 포괄적으로 이란의 군사력을 들여볼 때, 자, 이게 거의 완전히 와해돼서 그야말로 무슨 보복을 한다든지 이런 능력은 거의 기대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하거나 이런 걸 전혀 지금 현재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 이란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요번 공세 작전에 따라서 이미 3,000개 이상의 표적이 이제 전부 타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주요 도시의 군사나 에너지 기반 이런 시설도 전부 타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한 10,000여 명에 가까이 전부 사상자가 생겼고, 민간인들도 3,000여 명 이상의 공습 과정에서 사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해군 같은 경우는 모두 토탈에서 150쪽이 파괴가 됐고, 모든 잠수함은 침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 전에는 이란이 25쪽에서 약 한 30척의 그 잠수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중동에서 가장 큰 잠수함 그 부대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여기에 따르면 이제 러시아 킬러급 한 3척, 요건 제대로 된 그 잠수함이고, 그 외 나머지는 전부 조그만 그 자체 건조한 소형 잠수정 성격의 잠수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반다라바스 등 주요 해군 기지에 이제 공습당함으로써 거의 대부분이 다 파괴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모든 잠수함이 이제 전부 침몰했다, 이렇게 이제 미국은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의 이게 핵심 이 전력이 바로 해군 자산인데,
약 한 90% 이상이 전부 소실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군 같은 경우도 전쟁 전에는 하루 30에서 100회 정도 이제 전투기 출격이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는 빵이다, 0이다. 완전히, 한 기도 지금 날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게 이제 이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요 기지나 활주로 이런 것들도 완전 파괴됐고, 그다음에 공군 전력은 사실상 완전 무력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지휘 통제 및 방공망 마비, 완전히 마비됐다. 그래서 지휘 체계는 아까 얘기했던 지휘 통제 노드가 완전히 파괴됐기 때문에 예하 부대 간의 유기적 작전 이런 것들도 어렵고, 그 다음에 드론 군직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제한되어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국가 핵심 지도부가 예컨대 사망을 했고 또 무력화되어 있기 때문에 군 조직 전체가 완전히 전반적으로 마비되어 있고, 또 이제 탈영병들도 지금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사일에 대한 방공망, 이런 것들도 완전히 방공, 그 레이더, 지대공, 미사일 기지 이런 것들도 약 한 80%가 파괴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군이 마음 놓고 이란 영공을 자유롭게 이제 비행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탄약고도 부시에를 포함해서 주요 군사 요충지에 대규모 탄약고가 이제 폭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관 중인 미사일 수천 발이 전부 소실된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군사력을 종합평가를 해보면 대규모 동시 보복 능력, 이거는 완전히 와야 돼서 완전히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저항의 축, 그러니까 axis of resistance, 이거를 이용해서 대리 세력을 지원을 한다. 이것도 불가능해졌다. 헤스볼라나 하마스나 후티 지원, 이것도 쉽지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완전히 방공 시스템 약 80%가 무력화됐고, 그 다음에 본토 방어 가능, 이런 기능, 이런 것도 완전히 상실해 있다. 그리고 현재 이란군은 체계적인 어떤 군사 조직으로서의 기능, 이런 심각하게 지금 저하되어 있다. 그리고 잔잔한 소설 미사일 드론을 이용해서 국지적인 기습, 이런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군사작전 수행,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란의 경제 분야나 사회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이 완전히 크게 그 피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는데 최소 3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에 이른다. 이 피해액이. 그 다음에 에너지 시설 이런 것들도 많이 파괴가 됐고, 그 다음에 석유 화학이나 에너지 인프라 이런 85%가 전부 파괴됐거나 가동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그 가스전 사무소이던 파러스, 이거 사우스 파러스, 이거 좀 시설, 그 다음에 주요 유료 터미널, 하르크섬 집중 타격,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란의 그 원유 수출 능력 이런 것들도 크게 그 마비가 됐다 얘기할 수 있고, 그 외에도 교통이나 물류 이런 그 공급 이런 것들도 완전히 공항이나 주요 공군 민간 어떤 이런 병영 그 공항 이런 것들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어렵고, 그 다음에 수십 대 수송기나 전투자산 이런 것들도 지상에서 전부 격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석유 산업 같은 경우는 이란 경제를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은데, 그래서 이란은 이제 세계 제3위 석유 매장량 국가인데, 제1위가 베네수엘라고 제2위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란의 이 석유 산업은 국가재정 수익과 위안부 확보, 이런 것들의 이제 혁신적인 그런 그 기능을 해왔는데, 핵심적인 기둥인데, 그러나 정부 세입 중에서 약 한 40에서 60%가 전부 원유나 가스 수출 대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수출액 중에서 석유가스 비중도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이란의 현실인데, 그러나 국제 유가 변동이 생기고 이란 GDP, 국가예산 편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핵심 변수입니다. 그래서 경제 제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란 경제에 완전 치명타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란 경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제 석유를 무기화한다든지 동시에 경제 제재의 악순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방 경제 제재로 인해서 이제 석유 수출 그 제한을 가지고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이란 경제는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겪게 되고, 또 리아라 가치가 폭락하고 인플레이션이 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재로 인해서 이제 기술 도입의 차질도 생겼다. 그러니까 노후화된 유전 시설 교체,
이런 것들도 어렵고, 그 다음에 정제기술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이런 것들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러한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등 정제유 이런 것들을 전부 해외로부터 역수입해야 하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그 리스크와 호르무즈 해협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자 여기 전부 원유 수송량 20에서 30%가 여기를 통과를 하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이란인데, 그러나 국제사회하고 이제 갈등이 있을 때마다 계속 이란은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이제 언급을 하고, 그러면서 석유를 정치적 카드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이제 급등하게 되고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게 되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럴 경우에 이란 스스로도 수출길이 막히는 그런 완전히 자폭 전략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경제적 양날의 칼이다. 이란한테는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란의 당면 과제는 지금 현재 제재로 인해서 이제 동결된 자금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 다음에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정제유 작업 자동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산업 파급력 문제. 자, 석유 화학 산업이 전반적으로 제조업 중심이나 그러나 고부가가치 창출에는 이제 여전히 한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이번 전쟁 여파로 이란의 석유 생산 시설에 대한 물리적 타격, 위협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여차하면 지금 현재 미국의 그런 어떤 이 제안이나 평안이나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안 할 경우에 계속 예컨대 무슨 이 물리적 타격을 가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내부적으로도 지금 급격한 물가 상승, 그 다음에 경제 불안 이런 것들이 지금 야기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이제 에너지 공급망 붕괴 이런 것들을 초래함으로써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이제 압박하는 그런 요인도 되고 있고, 그와 같은 딜레마를 지금 현재 이란이 안고 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손실. 예컨대 400조 원에 달하는 천일간의 지속된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절반 수준에 육박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400조 원의 이번 전쟁 비용이 들어갔는데, 자,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천일간 지금 작전 4년 넘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전쟁 피해 절반 수준이 이미 육박했다. 그 정도로 많은 돈을 지금 갉아먹은 것이 바로 2026년 이란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란의 피해 상황을 쭉 지금까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손실, 이런 것들 쭉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모사드의 조력자들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사드가 이란 전쟁에서 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오퍼레이션 로링 라이언 이란 이 작전의 성공의 1등 공신이 바로 모사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사드의 여태까지 역할은 이란 내에서 민중 봉기를 유도하고 심리전을 계속 펴왔습니다. 그러니까 반정부 세력들을 이제 계속 지원했다. 그러니까 젊은층, 그다음에 소수민족, 이런 사람들의 반정부 정서를 자극하기 위해서 통신 장비를 보급한다든지 아니면 시위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이와 같은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사이버하고 통신 이런 것들 좀 마비시키는데 크게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신망 하이제킹도 하고, 그러니까 전쟁 초기에 이란군의 지휘 통신망과 관제 시스템에 침투해서 허위 명령을 하달한다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마비시켜가지고 이란 방공망이 아군 항공기를 이제 공격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혼란을 야기시킨다든지 이와 같은 역할을 이제 모사드가 이란 내에서 했다. 이스라엘군이 단 한 대 전투기도 이제 손실 없이 테헤란 상공을 마음대로 장악해서 비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배경이 바로 모사드가 이와 같은 정지 작업을 전부 다 해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이제 완전히 모사드 조력자들이 지금 전부 이제 사형당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러나 이제 최근에 요번 2026 이란 전쟁 관련해서 약 한 500여 명의 모사드 조력자들이 이란 당국에 의해서 전부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사드 이 조력자들을 체포하기 위한 그런 특별 그룹이 지금 이제 이란 내에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태까지는 제가 이제 이란이 어떤 피해를 받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란을 때려서 어떻게 성공을 했는가 그 얘기를 한 반면에 지금은 자 이란이 반격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가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인적 피해는 15명밖에 없다. 전사자가 15명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3월 1일 쿠웨이트 슈아이바 그 항구에서 그 다음에 그 당시 이란이 쏘아올린 미사일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자 신호장 병장 소속의 부사관 장교 6명이 전부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에 이제 프린스 슐탄 공군기지 공격으로 부상당했던 병사 1명이 나중에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3월 12일 날 서부 이라크에서 KC-135 공중급유기가 추락하면서 여기 이제 공군 인원 6명이 전부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상자는 한 538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요 장비 및 그 자산 손실을 보면은 이 경제적 가치로 치면 약 한 28억 불에 상당한다. 그러면서 방공 레이더 체계가 이제 일부 파괴가 됐고 그 다음에 사드 레이더 ANTPY2 레이더 일기가 이제 완파가 됐고 그 다음에 기타 레이더 예그나 패트리엇 그 시스템의 ANMPQ65 레이더 뭐 이런 것들 조기 경보 레이더 이런 그 다수의 그 감시 통제 장비들이 전부 파괴됐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 자산은 조기 경보 통제기가 사우디 기지 그 공습 당시에 지상에 이제 계류 중이었는데 이제 고가 레이더 감시기가 이제 파괴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투기 손실 관련해서 이란 인근에서 이제 아군 오사다 프렌들리 파이어 이제 완전히 오사격으로 이 사고로 이제 F-15 전투기 세대가 그 추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급유기 아까 얘기대로 K-135 한 대가 그 손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미국 그서 해군 함정 관련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교전에서 아까 얘기대로 무슨 뭐 구축함 세척이 이란 미사일에 맞았고 드론에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미군 입장에서는 전혀 이 피격이나 피해가 없다 사실 무근이다 이러고 모든 위협은 요격되거나 회피했다 뭐 이렇게 이제 미국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군이 그 중동 내 이제 주요 기지들, 쿠웨이트, 사우디, 이라크, 그 다음에 17개 그 시설들이 이제 파손이 됐고, 중동 내 군수 지원 그 이런 것들이 차질이 있었고, 그 다음 고가의 정밀 방공 장비, 이 숙련된 기술 병과 이런 사람들의 그 손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군사력이 어떤 피해를 가져왔는가, 이거를 볼 때, 인명피해는 군인은 18명에서 19명 사망을 했다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민간인은 약 한 28명 사망했고 부상자는 8,600명에 달한다. 그 다음에 군사시설하고 장비 피해는 이란이 발사한 900여 발의 그 미사일 수천 대 그 드론 요격하는 과정에서 요격 미사일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기지 피해도 있었다. 근데 네게브 그 사막의 공군기지의 일부 군사시설들이 이란의 탄도미사일에 의해서 전부 타격을 입었고 그 다음에 드론도 많은 손실을 입었다. 그래서 헤르메스급 그 무인기 2대도 격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란 같은 경우는 사회적 경제적 피해인데, 자, 민간 인프라 이런 것들도 예컨대 주거용 건물이나 상업시설 일부가 이제 그 파괴가 됐고, 그 다음에 피난민들도 9,000명 이상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약 한 8,000명이 이제 주택 파괴 이런 손실을 입었다. 그래서, 그러나, 많은 그 탄도미사일과 이란의 그 드론, 드론 그 시스템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그 방공망, 예를 들어서 아이언돔, 그 다윗 돌팔매, 다윗 슬링, 그 다음에 에로 1, 2, 3, 뭐 이런, 방공 장비에 의해서 전부 다, 대부분이 다 요격당하거나, 방어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걸프만 국가 전쟁 피해를 보면은 자 이란이 아까 얘기대로 이스라엘하고 미국만 공격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미군 기지가 있는 여러 그 걸프만 국가들도 전부 공격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그 예전에 전부 다 우방국이었던 인접국들과 지금 적대 관계로 돌아섰는데
이때 그 사격을 받은 공격을 받은 그 걸프만 국가들도 피해가 있었다. 직접적인 그 물리적 피해를 보면은 자, 에너지 시설, 이거 카타르, 그 라스라판, 그 다음에 LNG 시설이 공격을 받아서 수출 역량의 약 17%가 감소를 했다. 이 카타르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 쿠웨이트 미날 아마디 정유소도 큰 타격을 입었고, 그 다음에 주요 랜드마크 도시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가 이제 주 타겟이 됐었고, 그 외에도 교통이나 물류, 자, 이런 데서 국제공항, 이제 제벌 알리 항구 공격 이런 것들이 전부 공격 대상이 됐다.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역 봉쇄, 경제적 타격, 뭐 이런 걸로 관련해서 에너지 수출에 전부 이제 마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나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일부 그 석유 수출을 위해서 일부 우회로를 송유관을 전부 확보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수출 경로가 완전히 차단돼 있기 때문에 GDP가 최대 14%까지 급감했다, 이렇게 전부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식량 안보 위기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걸프 국가들은 전부 80% 가까이를 식량 80%를 해외에서 이제 수입을 해오는데, 자, 이거 호르무즈 해협이 해로가 막히면서 식료품 그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고, 그래서 생필품 가격이 40에서 120%까지 폭등을 했다. 그래서 민생 경제가 큰 충격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GDP 손실도 이제 경험을 했는데, 자, 이 따르면 아랍권 전체 그 경제적 손실은 약 1200억 달러에서 1940억 달러로 추산이 된다. 이것은 UN 보고서에 따른 결과다. 그 다음에 지정학적으로 사회적 영향, 자, 외국인 자본 유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컨대 역대 중동의 비즈니스 그 허브다. 자, 이렇게 명성이 자자했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훼손이 됐다. 그 말이죠. 외국인 투자자들, 그 다음에 숙련된 그런 외국인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지역을 대거 이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나라 그 국방비들이 전부 이제 치솟고 있다. 그래서 이 이란의 드론이나 이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방공망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예컨대 이제 천궁 2를 사와야 되는데, 자, 여기에 따라서 국방 지출을 이제 급격히 증가를 해야 되고, 그러나 일부 나라들은 지금 현재 기존에 돌아가던 국가 이 프로젝트, 개혁 프로젝트, 예컨대 사우디 같은 비전 2030 뭐 이런 것들, 여기에 써야 될 돈이 이제 국방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재원에 이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걸프 국가들은 이제 외교적 변화도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태까지 이 지역에서 중재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 아니면은 이제 팔레스타인 뭐 이런 그 아랍 진영과 계속 그 중재 역할을 해왔던 것이 바로 이제 카타르하고 오만인데, 요번에 직접 이란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역 내 외교적 그 중재 기능 이런 것들이 크게 약화됐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걸프 국가들 하면 수년 동안 지금 현재 이 안전한 나라들, 그다음 부유한 에너지 강국이다, 이런 그 경제 모델 자체가 지금 현재 완전히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